그 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얘들아, 봐봐봐. 선생님은 아무튼 영어적인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그 이끌어가는 입장이잖아요. 이끌어가는 입장 맞지? 얘들아? 아니 솔직히 학원에서 그 역할들이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공부를 학생들은 사실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경우가 더 크죠? 근데 학원을 오게 되면 선생님이 시키니까 강제로 끌려가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학원에서 가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선생님이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가는 방식에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실력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 그랬어. 양을 많이 내줘서 학습량을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양을 엄청나게 내줘서 그거를 풀면서 학생들이 실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반대 개념이 이 질을 높임으로써 즉 양은 좀 적게 하지만 이 말은 양은 좀 적게 하지만 정확하게 학습을 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러한 방식은요. 첫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이야? 두 번째 방식입니다. 정주야 듣고 있니? 두 번째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알겠죠? 원래 학원을 지금 일주일에 3번을 오곤 있지만 그렇다 쳐도 올 때마다 독해 지문을 뭐 3개 정도? 이거는 굉장히 적은 양이야 사실.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로 이만큼은 바람직하지 않은 양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쵸? 근데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되니까 내신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신 시험을 볼 때 일단은 그 분량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보자라는 의미죠.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얘들아? 느낌이 오니? 자, 내신도 관련이 되는 학습법이니까 그거를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내신에서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교과서는 뭐 위주니? 교과서는 생각을 요구해요? 아니면 그냥 내용 위주인 거야? 내용 위주죠. 해석이 되면 내용을 다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교과서는 이거 내용 위주다. 생각을 요구해요? 안 해요? 생각 요구를 안 하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좀 중요한 게 뭡니까? 교과서에서는요. 여기서도 어법 사항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우리가 본문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른 형태로 나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그거가 상당히 큰 것 같아. 왜 이러한 문장이 문법적인 요소가 쓰인 이 문장이 나오면 시험에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문장들이 영어에서 있어요. 12개가 있어. 더비교급 문장이라던가 아니면은 가정법이 들어간 문장이라던가 도치가 들어간 문장이라던가 관계사가 들어간 문장이라던가 비교급이 들어간 문장이라던가 이런 게 12개가 있거든. 그 요소가. 그 문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법 사항이 들어간 문장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문장만 외우지 내가 그 12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은 우리가 얘는 암기를 하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고사 지문 혹은 부교재 지문에 해당하는 이 모의고사요 또는 EBS에 이러한 지문들을 보면 얘는 교과서하고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되게 다르지. 그럼 학생들이 교과서 지문을 어려워해? 이 부교재 지문을 어려워해? 부교재 지문을 어려워하죠. 그래서 이 부교재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업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어떻게 됩니까? 한 문장을 봤을 때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뭐 단어 아는 건 너무 기본이고 문장을 읽었을 때에도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한 문장에 10단어가 있으면 10단어가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알겠죠? 핵심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야. 한 문장의 핵심 부분, 핵심 내용, 한 문장의 핵심 사항, 그리고 그 핵심 단어에 대해서도 유의어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유의어하고 반의어요. 얘들아, 여기서 밖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문장끼리 어떻게 하라 그랬죠? 문장끼리 비교하라 그랬죠?
순접으로 추가 설명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역접으로 가게 되는 건가? 아니면 예시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 문장끼리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문장끼리 비교를 해야지 단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고요. 니네 단어 문제가 있는 거 알고 있어? 단어 5개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서 틀린 단어를 고르세요라는 거. 그 틀린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전체적인 문맥과 반대로 쓰였을 때 답인 거야.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게 되면 더 건강한 에너지를 얻게 된다. 근데 더 건강한이 아니고 더 안 좋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일 때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은 이 문장 비교를 하면 알죠. 앞에 문장은 야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데 갑자기 밑줄 그어진 단어에 야채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부분을 답으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문장의 비교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다른 학원들이나 이 학습 방법을 모르면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지. 암기해서 암기할 때 본문에 원래 이 단어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실은요. 다 암기해야 된다라는 또 불편함도 있는 거고, 문장 비교를 하면 단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지칭어 문제가 종종 나올 때도 있는데 이 지칭어까지도 뭘 지칭하는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문장 비교를 할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어디가 핵심 문장, 즉 주제문 문장인지 이것도 알 필요가 있다 그랬죠. 이것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역적, however 뒤에 문장 또는요 예를 들어서 앞에 문장, 그리고요 필자의 견해니까는 뭐뭐뭐뭐 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니 뭐뭐뭐뭐 해라 명령문이라던가 필자의 견해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항상 주제문이고 1, 2, 3, 4, 5번 선택지에서 답을 골라라 그러면은 얘를 바탕으로 고르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문을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바꿔보는 거, 그게 또 영장 연습이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수업하는 게 모의고사도 대비를 하면서 내신도 잡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토끼를 한 방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야.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공부를 해온 거긴 합니다. 물론 사실 이거 연습하는 게 쉽진 않아?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근데 계속해서 니네가 글을 읽고 주제문을 써보는 연습을 하고 나서 또 선생님하고 맞춰보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간격이 멀 수도 있어. 와, 선생님이 저렇게 가셨는데 나는 완전히 딴 데서 지금 놀고 있잖아. 근데 해보면 할수록 이게 맞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 번 맞기 시작하잖아? 그럼 계속 맞아요. 한 번 맞기 시작하면 딴 데로 가지가 않아. 그럼 니네가 감이 되게 많이 생겼다라는 거야. 이제 많은 지문을 읽으면서 주제문을 찾는 연습을 하면 한 번 그 감이 오면요, 그 감은 이제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근데 조금 우려하는 사항은 뭐냐면 글의 내용도 같이 난이도가 어려워지지. 1학년 때랑 2학년 때랑 3학년 때랑요. 그렇죠? 그래서 2학년인 친구들은 참고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게 겨울방학에 들어서자마자부터 어떤 EBS 교재가 고3들이 쓰는 교재가 수업에 들어간다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지금 양을 되게 많이 가져가기보다는 이제 질을 통한 학습을 하고 있다. 이게 많이 익숙해졌으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내신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신이 상당히 편해짐을 알 수 있어. 아, 저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하던 방식으로 내신 지문을 바라봐줘야겠구나 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신 기간이 아닐 때에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화반은 얘들아, 심화반은 토요일에 12시부터 2시까지 모의고사를 풀거든요.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한 세트를 푸는데 기본반 친구들은 지금 모의고사를 안 하고 있잖아. 그렇죠? 추가로 원한다면 그 시간에 와서 모의고사를 푸는 것도 나중부터는 가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지금 그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권력자들, 뭐 조국 민정수석이라던가 뭐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떤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용을 해서 대학교에 많이 붙게 됐다는 사실을 통해서 공정성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지금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하고 수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공부만 잘해서 대학교를 가는 시대로 오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은요, 공부는 조금 못해도 이제 다른 꿈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면 그거 인정해줄게. 공부는 다가 아니잖아. 이랬는데 그게 너무 주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 형득성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부는 솔직히 이제 정말로 자기 능력으로 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활동이라던가 논문 쓰거나 이런 거는 어디다 맡기면 다 해서 돈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였거든 사실.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공부 쪽으로 오게 됐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카드사 있잖아요.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109페이지 3번 이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내용이 이런 거야. 자, 이 내용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고객이 상점에다가 뭐를 줘요? 돈을 주죠? 현금을 줍니다. 현금. 그러면은 얘가 물건을 살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짜리 어떤 물건이야. 그러면 100만 원을 주고 받음으로써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는 거였죠. 맞지? 근데 카드 기억납니까? 카드사 기억나요? 여기에 상점이 있고 여기 이제 뭐 카드사가 이렇게 있으면서 카드사는 은행하고 묶여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묶여 있었었죠. 상점에서부터 고객이 역시 물건을 받긴 받는데 고객이 만약에 카드로 지불을 한다면 돈은 누가 받는다 그랬죠? 어디에서 받는다 그랬죠? 상점이? 카드사를 통해서 돈을 받는다 그랬죠? 카드사를 통해서 돈을 받아. 자,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다 이점인데 이게 더 편리하긴 한데 이게 더 편리하니까는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카드사는 돈을 어떻게 번다 그랬지? 고객과 상점에서부터 수수료를 벌게 된다. 수수료를 받게 된다.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근데 이때 누가 조금 손해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수수료를 되게 많이 가져간다 그랬지? 상점에서 수수료 되게 많이 가져간다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상점이 좀 이득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못 팔 수 있는 물건도 좀 이제 쉽게 팔게 되는 거잖아요. 카드사에서 돈을 받는 거니까 고객이 지금 막 5천만 원이 없어도 카드사가 5천만 원 내주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상점 입장에서는 좀 비싼 물건 같은 거를 팔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득을 많이 보는 이 상점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게 된다. 상점에서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상점이 살짝 손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손해 볼까? 잘 보세요. 현금일 때는 고객이 100만 원짜리를 팔면 그냥 얼마에 딱 팔면 돼? 100만 원에 팔면 되잖아. 그런데 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100만 원짜리를요 팔면 너는 수수료가 근데 얼마인지 모르지. 상점이 얼마를 떼어주는지 모르죠. 아마 깜짝 놀랄걸. 10%를 얘한테 줍니다. 되게 많이 주는 거지 않냐? 그러니까 카드를 이용했을 때에는 상점이 100만 원짜리를 팔게 됐을 때 상점이 100만 원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를 가지게 되는 거니? 상점은 실질적으로 90만 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90만 원을.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을 어디다 줘요? 10만 원을 카드 회사에다 주지. 미치지 않겠냐?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지? 그러면 니네가 상점이라면 어떨 것 같아? 아 이거 현금으로 팔면 내가 100만 원 벌 수 있는데 카드로 팔면 90만 원밖에 못 버네? 이러면서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현금으로 사면 싸게 이럴 수 있지만은 카드로 살 때 카드 가격을 110만 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카드로 결제하시면 110만 원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카드로 사면 110만 원이고 현금으로 사면 100만 원입니다. 이럴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제 카드로 사도 순수익이 100만 원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때나 상점 입장에서는 뭐 수익의 변화가 없겠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누가 손해입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고객이 손해이기도 하지만 고객은 손해가 아니야.
똑같은 이 두 상황이 주어지면 고객은 그냥 이걸로 해도 되긴 되니까. 근데 이때는 누가 손해냐면 카드사가 손해예요. 카드사가. 이렇게 이런 현상이라면 고객들이 당연히 카드 이용하겠니? 현금 계속 쓰겠니? 현금을 계속 쓰겠죠. 카드사가 손해입니다. 카드사가 없어질 판이야.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면. 알겠죠? 그럼 니네가 카드사라면 또 무슨 어떤 이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 같아? 당연히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0%로? 근데 0% 낮추면 얘네 존재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회사라는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카드사가 어떤 해결책을 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3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쉬워 어려워? 어렵죠? 영어로 글은 쓰여져 있는데 이 내용은 뭔 내용이에요? 경제지. 분야는 경제의 분야죠. 그래서 이 글을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맞닥뜨리게 됐을 때 또 누구는 풀고 누구는 못 풀 수도 있어.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이 카드를 썼을 때에 이런 식으로 페이가 되는 거구나 라는 그런 기본 배경 지식이 없으면 맞추기가 상당히 힘든 거지 사실은. 그쵸? 근데 되게 웃긴다.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 논쟁이 되게 많이 있어. 어떤 논쟁이냐면 중학생 때는 내용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서 다 해석을 하면 문제를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고등 되면 이제 이 배경 지식 때문에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 고등학생 되면.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뭔가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근데 나는 되게 어처구니가 없지. 아니, 영어 잘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 쌓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으래. 고등학생들이 책 읽을 시간이 있어? 별로 없잖아. 그렇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배경 지식을 짧게 알려준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글만 읽고서도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는 방법도 있기도 합니다. 그 방법이 선생님이 알려줬던 그 방법이기도 해. 문장 간의 비교성을 통해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근데 아무튼 뭐 조금 어려운 내용도 같지만은 사회나 과학이나 뭐 역사나 인물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학습하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그래야지 영어 잘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그 주제문 요약도 하겠지만 이 프레이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좀 알아볼 거예요.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뭔가,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뭔가 또 알아보겠습니다. 소재가 프레이밍이거든. 근데 프레이밍이 뭔지 모르잖아. 혹시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프레임. 프레임이 뭔지 알아요? 틀. 그치, 틀이야, 틀. 틀. 그러면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니까는 틀을 동사로 바꾸면 구조화가 되겠죠? 이게 딱 받아낼 수 있는 구조화. 구조화 시키다가 동사일 거고, 프레이밍은요, 구조화겠지. 근데 말이 쉽냐고요? 이 말이 쉽니? 되게 추상적인 단어죠.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프레이밍에 관한 내용이니까 내용을 읽고 나서는 그래서 구조화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Framing matters in many domains. 도메인이 뭔지 알아요? 영역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프레이밍은 matter 비슷합니다. 동사 matter가 뭔가요? 동사 matter, it doesn't matter 이런 거. it matters 중요하다. it matters 중요하답니다. 중요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프레이밍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70년대 이런 거 보여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구체적인 상황,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상황. 다 지금 뭐로 빠진 겁니까? 글이? 여기부터 아니면 예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시요. 그래서 크레딧 카드 회사가 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유명한 형태가 되기 시작했을 때 결제, 지불 방식에서 유명한 형태가 1970년대에 되기 시작했을 때
몇몇의 리테일, 멀찬트 다 중요한 말이에요. 혹시 멀찬트가 뭔지 아십니까? 상점. 멀찬트 상인, 상점. 리테일은 소매. 소매상. 소매상 조금 어려운 고급스러운 단어고요. 쉬운 단어는 상점, 스토어 이런 게 쉬운 단어죠. 말이 쉬운 단어지 고등학교 1, 2학년이면 이제 이런 단어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소매가 리테일이면 도매는 영어로 뭐예요? 궁금한 사람은 없죠? 얘기는 안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몇몇의 이 상점들은 원해서 charge하고 싶었습니다. charge가 뜻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부과하다입니다. 부과하다. 뭘 충전해? 핸드폰 충전하기를 원했니? 아니. 상점 주인들이 부과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뭐를요? 얘들아 프라이스가 뭐예요? 가격들을 부과하고 싶었습니다. 누구에게? 캐시는 현금,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다른 요금을 부과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죠? 왜 그랬는지 알지? 신용카드로 사면은 상점이 이득을 봐? 못 봐? 못 봐. 10% 떼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떼어지는 10%를 충당하기 위해서 10%를 돈을 더 붙여서 돈을 부과를 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니? 그런 배경 지식이 다 설명이 안 되고 되게 빨리빨리 넘어가거든 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점은 돈을 다르게 부과하고 싶었다고. 현금으로 사면 100만 원이고요. 카드로 사면 11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카드사한테 10% 주고 순전히 100만 원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상점들이 그랬다. 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뭘까요? 이게 지금 문제지 않았나?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게 뭘까요? 카드사래. 상점이 그쵸. 판매 요금을 더 붙이는 거. 아니면 다르게 판매 요금을 책정하는 거. 누구한테? 현금 사용자나 크레딧 카드 사용자에게 다르게 가격을 매기는 거. 당연히 누구한테 더 매겨요 가격을? 그쵸. 카드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더 가격을 붙이겠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카드 회사가 채택했습니다. 규칙을요. 카드 회사가 규칙을 채택을 했대. 근데 forbade 하는 forbide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forbid 아는 사람? 금지하다. 그렇죠. 금지하다 맞아요. 근데 forbade 그 다음에 forbidden이 돼요. forbidden 3단 변화. 동사 불규칙에서도 또 좀 알고 있어야 될 단어입니다. forbidden 금지하는 뭐를 금지해요? 소매상들이 즉 상점들이 뭐를 못하도록 하는 얘들아 우리 못하게 하다 목적어가 from 동사 연재하는 거로부터 이거 다 아시죠? 알고 있니? 써줘? 어떻게? 알아? 몰라? 알아요? 몰라요? 주어는 막는다 목적어가 from 동사 연지를 못하도록 이 패턴 다 알고 있나요?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데 이 주어가 못하도록 막는다고. 자, 중학교 때는요 여기 동사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kill이나 stop이나 p로 시작하는 어떤 게 있었죠? 못하게 막다. prevent 맞죠? prevent가 있습니다. 이게 다 주어가 막다, 못하게 하다, 예방한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것을 못하게 막다 이런 뜻인데요. 고등학생 넘어오면 야 못하게 하다, stop이라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을까? 되게 많지 않을까요? forbidd가 뭐라고요? 금지하다잖아. 이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억제하다에 해당하는 refrain, constrain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떤 걸 쓰냐면 그래 쓰자 그냥 그 refrain 이런 게 억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constrain 이게 다 억제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이면 알고 있어야 돼. 1학년에 시험에서 종종 나옵니다. 뭘로 나오냐면 맨날 서술형으로 나와. 주어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못하도록 막다. 서술형으로 나오고요. 어디에 학생들이 못 써갖고 맨날 틀리냐면 from 동사 ing를 못 써서 틀립니다. 맨날 투부정사 써요. 이따가 애들이. 여기 지금 forbid도 들어가 있으니까 좀 추가해 주시고. 이거는 지금 109페이지에 3번 보고 있는 거죠? 다 됐죠? 다 됐죠? 그럼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왜 신용카드 회사가 나오게 되죠? 계속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은 신용카드 회사가 어떻게 되니까 네. 사용이 안 되면서 굶어 죽으니까 없어지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가 이제 해결책을 생각을 해내는 건데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요 규칙, 법칙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법칙이에요? 막는 상점들이 뭘 못하도록 막는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 누구에게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해되시죠? 이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야, 그럼 생각해 보시죠. 고3거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생각 안 들어? 고3거 얼마나 어려우려나? 난리 나죠. 고3거 난리 나죠. 자, 하지만 중요하다. 하지만 when the bill was introduced to Congress, 콩그레스 뭔지 알아요? 콩그레스? 의회입니다. 의회. 의회. 그리고 이거 지문 읽을 때 빌 찾아보셨나요? 빌. 빌 뭐라고 나오죠? 지폐도 있고요. 계산서도 있고요. 또 뭐라고 찾았어? 청구서요? 그럼 청구서가 의회에 소개가 되나? 법안입니다. 법안. 법이 만들어질 때 이러한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의회에다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받으면 사회의 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청구서, 계산서, 집회, 법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빌은요 좀 넘어가자. 자, 법안이 의회에 통과가 됐을 때 뭐 하기 위해 아울러 찾아봤습니까? 불법화하다 이런 뜻이죠. 불법화하다. 그래서 그러한 규칙을 불법화하기 위해서 자 그럼 그러한 규칙들은 뭡니까? 무슨 규칙이길래 크레딧 카드 회사가 불법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상점이 그 사용자들한테 그쵸, 상점이 사용자들에게 돈을 다른 방식으로 부과하는 거. 현금 사용자는 싸게, 신용카드 사용자는 높게, 그쵸? 그것을 금지시키기 위해 법안이 도입됐을 때 크레딧 카드 로비는, 이 로비는 그냥 회사라고 보면 좋겠어요. 이 로비를 설명하는데 또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크레딧 카드 회사는 돌렸습니다. 그 회사의 집중을 어디로 돌렸대요? 언어로 돌렸습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신용카드 회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처음에?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랬죠? 이 다른 방식으로 돈 부과 못하도록 상점들이 법안을 내려고 하다가 신용카드 회사들은 돌렸대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언어 쪽으로 자신들의 관심을 돌렸다.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좀 해결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언어적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라는 거야. 이러한 문제를. 그 회사의 선호는 이하였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여기 상점이 되겠죠. 회사가 부과한다면 다른 가격을 이 고객들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한다면 카드 가격은 should be considered the normal price 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금으로 했을 때에는 그게 뭐였으면 좋겠다? 할인 가였으면 좋겠다. 뭐가 아니라요? rather than은 뭐 대신에죠? 이 반대 상황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alternative는요 그냥 반대, 대안
원래 얼터너티브는 대안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반대. 어차피 대안이 A 아니면 B잖아. 근데 A랑 B는 똑같겠니? 당연히 반대겠죠. 그렇지 않아? A랑 B랑 똑같으면 그게 대안이 되는 겁니까? 그냥 똑같은 거지. 반대인데요. 그러니까 이 반대가 아니라 이런 뜻이죠. Making a cash price. 현금가를 뭘로 만들고 일반적인 가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 요금을 붙이는 것. 어디에다가? 카드 사용자에게 추가 요금을 붙이는 이 두 번째 거 대신에 이 두 번째가 아니라 A처럼 하면 좋겠다 라고 크레딧 카드 회사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정하고 얘들아? 안 보이니? 무슨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정한대요? 신용카드. 그렇죠. 신용카드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요 현금으로 내는 가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할인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 반대가 아니라. 자, 신용카드 회사들은 had a good intuitive를 가졌습니다. 자, 여기 이제 예시는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다시 주제문으로 넘어오는데요. 자, 크레딧 카드 회사들은요 좋은 intuitive 뭔지 알아요? 이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직관력. 직관. 직관력이 뭔지 알아요? 뭐가 좋고 나쁜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직관성이 좋아야 되고. 자, 좋은 직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는 것에 대해 뭐를 이해해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프레이밍이라고 부르는 심리학자들이 프레이밍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이해를 직관력, 좋은 직관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자. 정리를요. 아까 이 앞서서 설명했었던 내용이 있었죠, 얘들아.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카드사가 상점에서 물건을 판매를 할 때 그 10% 가요. 그래서 카드가가 10% 원래 가격보다 10% 좀 비싸게 책정이 되겠죠? 100만 원짜리면 110만 원 정도로요. 카드가 110만 원. 그리고 현금가 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어땠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금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카드가가 비싸 보이잖아. 그쵸?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근데 카드 회사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할인. 카드가가 기본이고 현금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인. 좀 할인되는 것처럼 고객이 인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상황은 사실 똑같은 상황이야. 고객은요 현금으로도 살 수 있고 카드로도 살 수 있어. 근데 현금가가 기준이 된다면 카드로 살 때는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 고객들이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이 상황은 카드사가 손해입니다. 그럼 고객들이 카드를 안 쓰겠지. 근데 이 상황이라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 기본가인데요. 딱히 뭐 현금으로 내신다면은 좀 싸게 해드릴게요 라고 상점에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카드사가 크게 손해보는 건 아니겠죠. 밉보이는 일은 없겠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누가 살아남았다? 계속해서 그렇죠. 카드사가 계속해서 살아남았다. 없어지지 않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한 건지 알겠어? 아까 봤잖아. 여기 부분이요. 법으로 원래 해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뭘로 해결을 한 거예요? 말로. 그렇죠. 말로 해결한 거지. 그러니까 언어, 이 상황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카드사가. 당연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명시는 누가 해줘야 돼? 사실은 카드사가 아니라 상점에서 그 표시를 해줘야 되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달라고 카드사가 뭐 어떤 혜택을 주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도 나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 카드사가 계속해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프레이밍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The idea is that 그 생각은 뭐냐면 여기서 그 생각은 그 개념인데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하는 그 thinking, thought 얘기하는 거 아니고 개념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그 프레이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선택은 달려있다. 뭐에 달려있어요? 자, 선택은 depend on 달려있습니다. 뭐에 달려있나요? 방법에 달려있어. 뭐가 뭐 하는 방법이에요? 문제가 state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언급하다, 명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가 명시되어지는, 언급되어지는 방법에 따라 선택이 달려있다. 말은 조금 어려운데 자, 아무튼 언어를, 그 문제를 재정의한 거죠. 재정의를 통해서 카드 회사가 이런 문제를 자신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프레이밍 자체가 뭐라고요? 프레이밍 자체가 문제 재정의.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명시화, 구조화. 어렵죠?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보면은 심리적인 관점을 그냥 다르게 본다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 많이 봤잖아. 그거 많이 봤잖아. 컵에 물이 이만큼 있어. 그럼 누구는 아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이 상황을 좋게 보는 거야? 안 좋게 보는 거야? 아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젠장. 좋게 봐? 안 좋게 봐? 안 좋게 보는 거죠. 야 근데 아 목말라 죽겠는데 야 그래도 물이 반이라도 있네? 그럼 이 상황을 좋게 봐? 다르게 봐? 좋게 보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되게 재밌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되게 충격적이었어. 와, 선생님이 호주에서 대학교를 나왔잖아, 얘들아. 근데 호주에 가서 대학에 들어갔었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총 4년 중에서 1학년은 진짜로 50점보다 내려가면은 fail이라 그래서 실패야. 수업을 다시 듣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둬야 돼요. 근데 맨날 49점, 51점이 나오는 거야. 49점 나오면은 저기 교수님한테 가서 빌고 사정하고 아,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1점 올려줘서 그래 아 너 통과 이렇게는 해주셔요. 근데 1학년은 그런 식으로 보내. 너무 힘들게. 그래서 아 다시 한국 가야 되나? 공부는 내가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친구를 한 명 만나. 천재라고 불리는 한국에. 얘는 성적이 맨날 되게 잘 나오는 거야. 맨날 A 받아요. 걔한테 몰래 가가지고 물어봤어. 야 너는 천재라서 좋겠다. 나는 멍청해갖고 공부를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난 천재가 아니야. 너 천재 아니야?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응. 그러면서 그럼 방법 좀 알려줘.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냐? 방법 좀 알려줘. 이랬더니 얘가 놀라운 방법을 알려줘. 근데 알려줄게. 근데 네가 못할 수도 있어. 못하면은 점수는 계속 50점일 건데 할 수 있으면 점수가 올라갈 거야. 그 방법이 뭐야? 이랬더니 걔가 이래요. 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냐? 나 하루에 학교에서 4시간 공부하고 집에서 1시간 공부하지 총 5시간 공부해. 그랬더니 걔가요. 난 12시간 공부해. 끝. 너도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면 될 거야. 그것만 얘기해줘.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말 듣고 그냥 진짜로 앉아가지고 12시간을 공부를 해봤어. 처음에는 12시간 안 하던 애가 공부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니? 없겠죠. 몸도 되게 힘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뭐였냐면 12시간을 공부를 해보면 막상 해보면 맨날 1시간 하는 애가 이제 뭐 한 7시간 정도를 더하게 되는 거 아니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원래 1시간을 딱 끝냈었던 건데 나머지 6시간 동안 추가로 뭘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더 교과서를 많이 읽어보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곰곰이 읽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그거에 대한 배경지식, 그 신용카드가 왜 사용되는지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아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온 글이야? 안 나온 글이야? 안 나온 글이죠. 이런 식으로 뭔가 알고 싶은 게 더 생겨. 그럼 그것을 온라인에 또 알아봐요. 이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주지 않은 그 이면의 내용들을. 그것까지 막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시험 문제를 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답이 왜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내용만 공부했을 때는 되게 어려웠던 건데 이 내용뿐만 아니고 내가 추가적인 내용까지 시간을 들여서 다 공부해 놓으니까 답쓰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50점 간당간당 하던 애가 한 1년 정도 그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는 몇 점이 나오냐면 얘들아 92점 정도가 나와. 92점. 92점.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50점대였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다 50점대였거든? 다 50점대 애들이야. 막 서로 신세한탄하고 한 번 나는 바본가 멍청인가 봐 막 이래. 근데 내가 공부 잘하고 있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 90점대 애들로 바뀌더라고. 희한하게. 알고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90점 받으려면 뭔가 노력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 그래서 조편성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럼 잘하는 애들끼리 막 조편성하고 그러지 않니? 그렇죠? 뭐 못하는 안 껴주려고 하고 그러잖아. 숟가락 얹을까봐. 그러다 보니까 뭐 팀도 만들어지고 자주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는 잘하는 애들 팀으로 엮이게 되는데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이 인식의 차이에서 내가 이걸 깨달아. 아 이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시험을 내가 계속 92점을 보고 있었었는데 나름 만족스러운 점수였지. 이게 1등급은 아니에요. 2등급 때야 만족하고 있었는데 이 팀원 중에 몇몇이 자꾸 시험을 보는데 물어보잖아. 너 몇 점이야? 나 92점. 너 몇 점이야? 이랬는데 나 97점. 이랬는데 나 97점이야를 말하면서 되게 인상을 찡그리는 거야. 막 땅을 치고 97점이라고 짜증난다고 막. 내가 아니 야 97점이면 되게 잘 본 거 아니냐? 이랬더니 97점이 뭘 잘 본 거야? 이러는 거야. 되게 충격적이었어. 아니 97점이면 잘 본 거지 이랬더니 얘가 그 말을 해요. 유나 외국애였는데 유나 너는 92점 받은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0점에서부터 100점을 끝이라고 봤을 때 너는 92를 올렸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이 노력이 들어가니까는 92점을 되게 만족해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얘는 자기는 기본 점수를 100점으로 둔다. 자기는 기준이 이거야.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려고 100점을 기본으로 맞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 내용이 있으면 내가 아까 했었던 거 있잖아요. 요 추가적인 내용들.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래. 이 내용만 가지고서 안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도 그렇고 대학교 시험도 그렇고 여기 주어진 거 갖고 안 나와 얘들아. 그럼 다 100점 맞잖아. 여기서 1등급을 정말로 나누기 위해서 여기랑 관련이 있는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이 추가적인 내용들 이거는 학생들이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지 사실. 그게 학원일 수도 있고 대학교는 학원이 없으니까 혼자서 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독서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관련 있는 이 부분 여기를 잘 해야지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거거든 사실. 근데 얘는 꼭 100점을 맞기 위해서 이거는 되게 빨리 끝내고 이 내용들까지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는 거야. 이 내용들까지 너무 많이.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100점이 나오거든. 그 노력도 되게 많이 하겠죠. 근데 얘가 한 문제를 틀리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시험 내용보다도 훨씬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시험이 나온 거 아니냐? 그걸 또 벗어난 곳에서.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인상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97점이다 이럴 수가 없어. 100점을 맞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거니까 되게 아쉬운 거지 얘한테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와 완전 시각 차이구나. 나는 0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에 92라면 되게 잘한 건 줄 알았는데 얘는 인식이 100점이 기본인데 마이너스 3점이 된 거야. 얘는 마이너스 3점으로 보는 거야. 충격적이잖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치?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가 거의 뭐 10몇 년 전인데 지금 이 친구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회사 차려가지고 엄청 잘 나가는 IT 회사를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죠. 역시 인식이 달랐지. 와. 인식 차이예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봐. 우리는 0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막 90점 넘고 그래도 나 되게 잘했어. 너 너무 노력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100점 받는 애들은 그 생각이 달라. 얘네들은 100점이 기본이야. 무섭죠? 이것만 알아도 좀 뭐 공부가 편해질 수도 있어요. 100점을 기본으로 두려면 얼마나 그냥 이 교과서 공부하는 거, 내용 공부하는 거 그냥 기본, 껌. 얘네들은 이걸 빨리 공부하고 얼마나 이 추가적인 내용들을 찾아서 공부를 할지 이 연구까지도 하는 친구들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은 헛소리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이 영작을 하나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0페이지의 1번을 보면 네, 이거 영작으로만 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아 맞다. 그 다음에 나도 그 다음에 이걸 깨닫고 나서 계속 성적이 100점 아니면 한 뭐 2점 정도 틀려서 98 이래가지고 나머지 2학년은 되게 좋은 점수로 대학교를 졸업을 해. 선생님이 나도. 자 그래요. 저걸 깨달았을 때가 너무 충격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 1번의 내용은요. 요거거든요. 새 멤버를 고용할 때 우리는 기존 멤버들을 보충해줄 다양성에 팔 아파. 집중해야 한다. 자, 고용하다는 인플로이도 있고 하이어도 있는데 쉽게 하이어를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뭐 exist 이런 말도 좀 써보시고 보충하다는 영어로 컴플레멘트인 거 아십니까? 다양성 다이버시티 뭐가 내가 다 알려주는 느낌인데? 포커스도 한번 써보시고 한번 써보세요. 한글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영어 쓰세요. 영어로. 많이 이제 수업이랑 관련된 거 할까? 다 따라오면 하지. 잘 쓰네요. 어우, 좋아. 좋습니다. 자, 답을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 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포커스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포커스는 그러니까 영어에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포커스도 주의, 집중이지만 집중하다, 주의하다 이런 동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동사로 쓸 때에는 뭐 써야 됩니까? 포커스 다음에 온자를 좀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자, 새 멤버를 고용할 때 뭐뭐 할 때니까는 접속사 뭐부터 시작을 해요? 접속사부터 시작을 하죠. 접속사 다음에 뭡니까? 접주동이지. 근데 접주동을요 짧게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알아요? 짧게? 동사 ing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거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접속사를 띄워도 되지만 안 띄워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when we 아니면 you, when we hire 야 근데 여기 안 쓰면 또 틀려. new member 멤버 셀 수 있잖아. 이렇게 써도 되고요. when hiring a new member
컴마 둘 다 맞습니다. 찬민이 지금 여기 하이어링으로 잘 써줬어.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그냥 하이얼 동사 나오면 틀립니다. 접속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틀려요.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시험으로. 애들 많이 모른다 이거. 접속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안 됩니다. 이럴 때 we focus on diversity. 우리는 다양성에 초점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관계대명사 같은 거를 쓴 친구도 있고요. 투부정사로 가도 됩니다. 뭐뭐 해줄, 뭐뭐 할 이니까요. 관계대명사 써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썼다, that 다음에 컴플리멘트 쓰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켜줘야지. 아 선행사 단수잖아. s 붙여야지. 이거 안 붙이는 애들이 근데 있지. 아니면요 그냥 to 컴플리멘트 이렇게 가도 되고요. 컴플리멘트. 자 뭐를 이제 보충해줘요? 기존 멤버. 기존 멤버를 이그지스트를 어떻게 이용할 거예요? 이그지스트가 존재하다잖아. 이미 있다. 그 다음에 목적어 어떻게 씁니까? existing members 이렇게 쓰면 되지. existing members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숙제는 없다. 숙제는 없고요. 일단 내신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내신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6시에 오시면 되고 올 때 1학년들은 이제 모를 수 있습니다. 1학년들 자신의 핸드폰하고 이어폰 가지고 와셔야 되고 볼펜 3가지 색깔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형광펜도 3가지 색깔로 준비를 꼭 해오셔야 돼요. 알겠지? 문자로 다시 보내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핸드폰하고 이어폰이 있어야 됩니다. 이어폰 왜 필요해요? 영상을 자기 이어폰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